안녕하세요. 박정은 소피아 수녀입니다. 음, 저의 다락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요, 이렇게 천창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창으로 아, 동그란 달이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꾸 자꾸 보면서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그 첫 번째 시간이죠. 그 여성의 영성, 그 삶의 예술가 되기라고 어 정했습니다. 그 인제 우리가 살면서 인제 정말 그 인생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선물이 우리 이제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사실 굉장히 막 좋은 조건에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편하고 모든 것이 무난하게 그렇게 쉬운 길을 이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생에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도전을 받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각자 고유한 길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게 산책을 좋아하는데요. 이게 자주 명상에 잠긴 물새들, 또 까마귀들, 그리고 특히 고양이들, 그리고 어 다람쥐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도 자기들의 깊은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뭐 놀래거나 또 막 바삐 이렇게 떠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그 생명들을 보면서 어쩌면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관조하는 마음, 관조하는 어떤 본능을 주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잃어버린 종족은 어쩌면 인간들만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인간들은 끝없이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렇게 관조하는 마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아닐까. 또 그런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 영성적인 갈증,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음 사실 뭐 요즘에 뭐 몇 년 전부터 그렇죠. 영성이 굉장히 키워드가 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성을 이야기하고 또 어디에나 영성을 이렇게 좀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그렇게 그게 안 어울리면 좋겠는데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도 그냥 먹는 영성, 뭐 가는 영성, 이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사실 그게 좀 잘 어울리는 말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뭐 그랑 또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요. 인문학? 네. 인문학 같은 것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제 그냥 의미도 굉장히 보편적이 되어 버렸고 또 아무 데나 그냥 붙이는 것 같아요. 고통의 인문학, 뭐 쉼의 인문학, 뭐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다시 영성으로 돌아와서 제가 학문적으로 인제 영성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영성학이라는 거 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자꾸 사용하게 되는 그 영성이라는 그 말하고는 쪼끔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성이라는 것에 관심이 삶의 체험, 그리고 어 어떤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 또 그 삶의 의미를 찾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공부라는 부분에서 어 그런 접근은 결국은 그 모든 영성이라는 과제에 다 담겨질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사실 그 영성은요.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러니까 인제 초세기에 굉장히 다문화적이었죠. 우리가 헬레니즘 많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헬레니즘은 헬라 like Greek 예 그리스 어 플러스 like 그러니까 그리스 같은 뭐 그리스 비슷한 혹은 뭐 그리스적인 어떤 것을 가진 여러 가지의 문화를 통틀어 아 섭렵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문화가 아니죠. 그 여러 개의 종교 또 여러 개의 문화가 이렇게 합쳐져서 그 갈등을 빚기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되어 갔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 기독교 크리스티애니티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서 이제 가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지중해 연안의 여러 새로운 공동체들은 사실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다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했고 또 어떻게 그 체화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매 순간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이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뭐라 그럴까 유지했던 또 지탱했던 어떤 힘, 어떤 역동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성 안에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해석해 갔고 또 통합해 갔습니다. 음 그래서 그 인제 영성이라는 그 카테고리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경험을 해석해 내고 또 반추해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들 또 방식들에 대해서 관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식별이나 기도 또 그리고 공동체 문제 그리고 또 뭐 인간으로 살면서 이제 몸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성의 문제 sexuality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주제가 연구가 되고요. 또 관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이제 성서 같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이제 거룩한 텍스트 그가 이제 연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기도 또 역사 이런 것들이 이제 담기게 되었습니다. 영성이 사실은 뭐 교회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제 실천 신학 안에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는데요. 그 영성이 그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1980 년대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그 GTU라고 하고 하는 교파를 초월하는 연합 신학대학원에서 그 샌드라 슈나이더스 수녀님과 함께 여러 분야의 그 학자들이 특히 이제 그 성서학 그리고 교회사 또 전례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 이론을 정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그 영성이 독립적인 학문으로 자리매김해졌는데요. 그럼 결국 영성을 뭐라고 규정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삶을 해석하는 학문이다. 자기의 삶을 통합하고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이렇게 반추하고 또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관심한다는 거. 경험을 어 그 학문의 그 중앙에 놓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학제 간의 연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다른 종교에서의 체험과 또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체험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래서 그 다른 종교들을 많이 이제 공부하고 체험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러면 그 여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성의 체험에 주목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체험을 해석해 내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그 배열이 될 것이고, 특히 그 여성 간의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다이내믹과 또 그 이야기를 나누는 특히 이제 그런 사려 깊은 수다는 그 영성을 그 심화시켜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여성의 영성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결국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꽉 채워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그 내 삶을 사실 이렇게 그냥 흘려버리듯이 시간은 그냥 그렇게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내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성을 삶의 예술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술이 뭔가요? 예술은 사실은 아름다움을 만들고 또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 그럼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숨겨진 어떤 본질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어떤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예술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예술이라고 한다면, 내 삶이 가지는 각각 고유의 그 아름다움과 가치를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 삶의 가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선 어 멈추어야 합니다. 예, 멈추어 서서 음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 그리고 너, 또 이 세상에 깃들어진 그런 아름다움들을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음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이렇게 여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그 이 여행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사실 바라보는 방법, 또 그 시선을 좀 익혀 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영성 작가의 글들에는 아름다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음 그래서 그 영성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체험을 존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뭐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그런 심리적 여러 가지 그 세상과 더불어 또 그 영원이라고 하는 이 세상 저 너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것, 그 영원한 것에 대한 꿈과 희망을 거기에 담게 됩니다. 더군다나 인제 오늘날처럼요, 인제 거대한 규모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형태의 삶, 또 그 다른 어려움, 어떤 진짜 인제는 한 지구에 살고 있는 한 이웃으로서, 한 친구로서, 한 형제로서 그런 아픔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그 한계들, 이런 것들을 정말 함께 이렇게 나누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지금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이런 생태적인 아픔, 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해야 이제 하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게 뭐 내가 혼자 기도하고 뭐 거룩해지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모든 것, 나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 우리 지구 전체가 아픈 것, 우리가 또 우리 지구 전체가 체험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품속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삶이라는 게 좀 이렇게 넉넉해지고 이렇게 단단해지고 또 풍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멈추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삶의 예술이라고 하는 이 인제 영성을 얘기할 때 두 번째로
그다음엔 이제 자각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자각이 뭐냐면 '나는 내 삶을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라는 자각이에요.' 누구의 아내 또 누구의 엄마 또 누구의 연인 뭐 그런 나도 물론 나지만 그런 나를 좀 넘어서 어 나라는 한 인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쪼끔 거리를 두고 관조하면서 깊은 의미를 좀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모든 작업이 되겠어요. 사실 성찰하지 않는 삶 또 면밀히 연구되어지지 않는 삶 이런 것은 색깔도 없고 무늬도 없습니다. 저는 뭐 돈이 많고 공부도 너무 잘했고 뭐 배운 것도 너무 많은 사람과 그렇게 꼭 뭐 친구할 마음은 없습니다. 오히려 뭐 내세울 건 하나도 없지만 무언가를 읽고 또 무언가를 느끼고 또 자기 삶을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훨씬 좋아하고 그런 사람과 친구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고유한 향이 나오기 때문이죠. 아픔도 그 아픔 너머에서 아주 인간이 낼 수 있는 고유한 빛과 향을 그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성적인 인간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또 행복한 일, 굳은 일 그런 일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의 텍스트를 읽듯이 이렇게 함께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그 안에 깃들여진 그런 아름다움과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는 그런 사람들을 영성적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특히 인제 여성의 영성에서 특히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공동체성입니다. 음 사실 우리가 쓸모없는 경쟁으로 이렇게 에너지를 막 뺏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조금 편안하고 또 즐거운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저부터도 굉장히 샘을 내고 막 시기를 하고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복닥인 시간들이 참 많고요. 어 그게 참 '쓸모가 없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겨우 조금 느낍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나에게 이 쓸데없이 경쟁하기를 가르쳐 주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우리가 음 꼭 내가 뭐 그걸 다 가지지 않아도 남이 어떤 것을 가졌을 때 그거를 같이 정말 내가 가진 것처럼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거나 같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면 뭐 그렇게 뭐든지 내가 막 가지려고 그냥 욕심 사납게 '그렇게 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해 봅니다. 가끔 저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면서 무조건 다른 사람이 뭘 가진 거를 다 가지려고 막 그렇게 악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저는 어떤 면에서 '아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너로서 주인공이 되고 나는 나로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다면 모두 행복할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는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내가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어 떼를 쓰는 것은 아닌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인제 아까 제가 여성의 영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여성의 체험, 여성의 나눔이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많은 여성 심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성들이
뭐 타고나기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환경 속에서 그 관계를 잘하고 깊은 그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성들이 훨씬 더 성숙하고 또 그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제 여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공동체성, 연대성은 이제 훨씬 그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자리를 잡는데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숨 쉬고 또 그 내 심신의 지친 부분에 그 다른 사람의 숨을 이렇게 좀 받는 것, 숨을 그래서 불어넣는 일은 참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신나고 기쁜 일이지만 또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또 신나고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멋진 모임 또 뭐 성공적인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소박하지만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공간, 누구도 거기서 소외를 느끼지 않는 공간, 또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수다만 있어도 좋고 거기에 영성만 있어도 좋습니다. 또 내가 기쁘게 나눌 만큼은 또 나누고 또 침묵하고 싶은 부분은 또 자연스럽게 침묵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함을 주는 공간이라면 뭐 그 진행이 서툴었으면 어떻고 또 뭐 '이게 뭐 좋은 모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자면 그 영성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은 늘 그 영성적인 삶이라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고 또 그럼으로써 그 나만의 고유한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제 우리는 뭐 누구도 가지 않은 길 또 나 말고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뭐 "아 나는 뭐 대충 뭐 내 인생은 다 알겠어요."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내가 어떤 가르침이 있다 그래도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의 내 삶에서 지금의 나에게 맞는 것이 무엇이고 나에게 의미를 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나는 새로운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이토스가 그런 말을 했죠. 그 "우리는 결코 그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저 이 그 말 참 좋아하는데요. 늘 모든 것은 새롭습니다. 그래서 나도 물처럼 흐르면서 계속 그 나만의 그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춤은 늘 현재 진행형이고 또 그래서 그 나의 이 삶은 늘 신선하고 또 어쩌면서 서툴고 또 실수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입니다. 이 이런 그 서툰 모험 속에서 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서툴고 그러나 신선한 네 그런 삶. 그렇게 해서 또 내가 누구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삶. 그러나 우리는 다 미스테리예요. 가도 사실 내가 누군지를 알아내는 것 그것은 그만큼 또 하느님 뭐 우리가 종교를 가졌다면 또 부처님의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도 끝이 없는 일이죠. 네. 내가 무엇을 알아낸다는 것은 almost impossible 한 거예요. 그러나 그 매 순간 그렇게 내 삶을 그 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삶을 이렇게 그 맛을 그 결을 이렇게 느끼라는 거. 예. 그것이 어떤 면에서 그 인제 '영성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서툰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날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Bye.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의 가을은 할로윈으로 가장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가을을 맞아서
하나씩 둘씩 집을 장식하는데요. 뭔가 무섭고 또 괴기스러운 것들, 또 죽음을 연상시키는 그런 것들로 집안을 장식합니다. 축제가 사라진 현대인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남은 어쩌면 또 그 유일한 축제가 할로윈인 것 같은데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져가는 그런 늦은 가을을 향해서 가는 이 절기에 사람들은 죽음과 또 삶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재미난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할로윈에 아이들은 캔디를 얻으러 다니기도 하고 무언가 즐거움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의미 속에는 늘 삶과 죽음이 함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은 온전히 즐거운 것이어야 한다는 삶의 지혜가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풍습이 아닌가 해서 소개해드립니다.